현장에 답이 있다는 자세로 옥탑방에서 한 달 살이를 하고 돌아온 박원순 서울시장. 옥탑방 생활을 끝내자마자 강북 우선 투자라는 답을 내놨습니다. 강북에 우선적으로 투자해서 강남과의 격차를 줄이겠다는 건데요. 박원순 서울시장을 직접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시자마자 이거 먼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네. 이런 폭염을 전혀 예상을 못했는데 옥탑방에서 생활하시기 힘드시지 않으셨습니까? 좀 그랬죠. 사실 예. 들어갈 때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그날부터 시작해서 계속 기록 경신을 하더라고요. 정말 좀 무덥긴 했습니다. 뭐 이렇게 밤에 잠을 잘 때가 약간 좀 어렵고요. 그러니까요. 특히 뭐 샤워할 때 이렇게 땀이 샤워하면 시원해져야 되는데 샤워하면서도 땀이 나는 샤워하면서도 땀이 이런 날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더운 날. 네, 첫날 이렇게 들어갈 때 누가 그 온도계를 재보니까 약 한 51도였다고. 51도요? 예. 바닥 온도가 네, 51도였단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죠. 방이 2개가 있었는데 나머지 한 방에 보좌관분들이 돌아가면서 맞습니다. 생활하셨다고 예, 예. 들었습니다. 그랬어요. 좀 뒤로 볼멘 소리 같은 것도 하셨을 것 같아요. 뭐 당연히 나오겠죠. 사실은 뭐 저는 또 저지만 저희 아내도 같이 고생했고 예. 또 우리 직원들도 단순히 그 옥탑방의 잠것뿐만 아니라 제가 한 달 동안 이 주민들을 계속 만나고 골목골목을 누볐잖아요. 그러면서 주민들의 목소리 듣고 또 거기에 대한 답을 내놓으면서 이게 전부 일이 됐잖아요. 휴가철인데. 예. 그래서 제가 서울시 공무원들한테 정말 미안하고 그래서 지금 특별 휴가 다 가라고 3일씩. 아, 지금 가고 계시겠네요, 그러면. 지금 아마 간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확인 한번 꼭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앞에서 그 동네에 보면 이렇게 시위하시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뭐 이 위장 쇼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분들 보시면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아니 뭐 세상이 이렇게 빛이 있으면 덜 어둠도 있는 거니까요. 뭐 그렇게 또 생각하는 분들 있겠죠. 저는 일부 정치인들이나 예. 그런 분들이 그렇게 뭐 쇼다라고 말하고 네거티브 하는 동안에 저는 시민들과 함께 주민들과 함께 정말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이 지역 사회를 바꿀 수 있는지 예. 답을 열심히 찾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반대로 서울시장이 이렇게 직접 우리 동네까지 와서 이야기를 들어주니 참 좋다 하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옥탑방이 아주 북적였다고 하던데요. 있더라고요가 아니고요. 주민들은 전부 좋아했죠. 그러니까 이제 일부 정치인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보통 정치인들은 말로만 정치하잖아요. 네. 근데 서울시장은 다릅니다. 예. 서울시장은 모든 집행권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제가 삼양동으로 간 것은 서울시청이 모두 삼양동으로 옮기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결과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시민들은 뭐 대체로 굉장히 좋아했고요. 그리고 뭐 각종 이렇게 민원들을 쏟아내셨는데 네. 예를 들어서 그 제가 사는 옥탑방 그 언덕 끝에는 이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는 집이 175가구 있었어요. 예. 제가 곧바로 지시해서 이게 지금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뭐 CCTV도 달고 막 이런 이야기도 그럼요. 있던데요. 예. 제가 그 있는 사이에 약 한 140억 정도를 결제를 했으니까요. 그게 뭐 CCTV 만들고 그다음에 골목길 이렇게 가로등. 잘 단장하고 뭐 이런 예산으로 지금 이미 벌써 집행되고 있죠. 네. 겨울에도 한번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건 좀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제 그 금천구에도 제가 예. 가겠다고 선거 중에 공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강북구에 한 달, 금천구에 한 달. 그랬더니 뭐 금천구에서 벌써 가긴 기대가 가셔야겠네요. 굉장히 크다 그러더라고요. 그 두 구뿐만 아니라 예. 서울시내 전역에서 좀 와서 살아달라고 지금 요청이 답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옥탑방에서 고민을 많이 하셨다고 했는데 저희도 과연 어떤 정책을 내놓을까 상당히 관심이 많았는데요. 뭐 간단하게 얘기해서 강북 플랜입니다. 제가 소개했듯이 상대적으로 좀 낙후됐다. 강남보다 강북이. 그래서 강북을 좀 더 집중적으로 개발하겠다. 자세하게 좀 쉽게 이야기를 한번 해주시죠. 네, 그동안 뭐 1970년대 이후에 이 강북에 그동안 예. 투자했던 걸 이제 강남에 투자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뭐 좋은 주거단지도 만들고 교통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좋은 학교들도 전부 강남으로 다 보냈잖아요. 예. 이게 수십 년 동안 진행되다 보니까 지금은 오히려 이제 강북이 강남보다는 현격한 차이가 있었죠. 무엇보다도 그 뭐 이 집값 차이도 있었고 예. 심지어는 건강 격차도 있어요. 아무래도 이렇게 강남 사람들이 더 오래 사는 거예요. 그다음에 교육 격차도 있어요. 서울대학교 들어가는
아이들의 숫자가 훨씬 강북이 적죠. 예. 그리고 이것은 저는 중요하다고 본 게 이게 세습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건 우리가 용납하기 어렵죠.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는 물론 지금까지도 강남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해왔지만 앞으로는 강북 발전에 집중하겠다.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이번에 내놨죠. 네. 네, 구체적인 정책 중에 그 모노레일과 곤돌라를 설치하겠다. 이건 정말 처음 보는 정책이었던 것 같거든요. 예, 그게 이제 남미에 가면 그런 사례가 많아요. 네. 그러니까 보통 집이 이렇게 산 꼭대기에 언덕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겨울이 되면 눈도 내리고 그러면 이 특히 어르신들이 다니기가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옥탑방 거기서 가만 보니까 마침 그 학교 옆에 약간의 땅이 있어서 예. 거기 엘리베이터를 2단계로 설치해드리면 꼭대기까지 짐 들고 눈 올 때도 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미아역에서 그 오페산 꼭대기까지 그게 상당히 높습니다. 예. 거기는 말하자면 모노레일로 쫙 깔아드리면 그야말로 주민들은 뭐 새로운 교통수단이 하나 생기는 거죠. 제가 이렇게 맞춤형으로 현장에 가서 뭐 일일이 이런 정책을 만들어냈죠. 정말 좋은 내용인데 분명히 요즘 이런 질문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아니 여의도, 용산 거기에 또 강북 개발 계획까지 지금까지의 기조와는 조금은 결이 다른 것 같다라는 지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제 도시를 바라보는 철학과 원칙과 비전은 꼭 같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시대가 옛날 그 개발 시대, 예. 성장 시대의 대규모 토건 사업의 시대는 같다. 오히려 요새 왜 워라벨이라든지 소확행 이런 말이 유행이잖아요. 예. 시민들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것에 저는 관심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컨대 강북도 물론 제 낙후된 인프라는 저희들이 새로 고쳐드려야죠. 예를 예. 들어서 지하철, 그 경전철 이것이 사실은 교통복지라는 것도 굉장히 큰데 강북은 그게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면목선이라든지 또 저 관악의 난곡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목동의 이런 경전철 예. 예정돼 있던 거를 좀 재정 투입을 해서라도 좀 빨리 착공하겠다 이런 약속도 했고요. 근데 그 외에도 여기에 청년들이 또 예. 신혼부부들이 와서 잘 살 수 있게끔 예컨대 교육 인프라, 문화예술 인프라를 대폭 강화하는 것이 이 안에 제가 이번에 발표했던 정책안에 나와 있거든요. 예. 그리고 실제로 생각해 보면 강북이 강남 못지 않는 곳입니다. 그럼요. 제가 사는 그 옥탑방에서도 3분, 4분이면 우이신설선, 예. 경전철역까지 딱 도착할 수 있고요. 10분 넘으면 바로 그 이 국립공원인 북한산 둘레길에 도착합니다. 그렇죠. 예. 아니 대한민국의 국립공원 바로 옆에 있는 동네가 몇 개나 됩니까? 인프라만 잘 만들어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문화예술 이런 그 여러 시설만 잘해드리면요, 저는 강북이 강남 못지않는다. 그래서 강북 스타일을 제가 창조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강북 스타일 창조를 위해서는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좀 맞춰 나가야 될 것 같은데 그렇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재원입니다. 말씀하셨다시 우리나라 뭐 서울시 예산 아니라 어쨌든 국세를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러면 김현미 장관과 부딪힐 일이 분명히 생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김현미 장관님하고 저하고 얼마나 친한데요. 네. 그리고 또 같은 당이시잖아요. 예. 그래서 과거하고는 굉장히 달리 청와대나 또 국토부하고도 정말 뭐 TF도 만들어서 여러 가지 협력하고 있고요. 예. 특히 이제 국비가 물론 오면 좋은데 아까 재정 걱정하셨잖아요. 예. 근데 제가 지난 7년 동안 서울시장 하면서 채무를 8조 3천억을 줄여놨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재정이 굉장히 건전화돼 있고요. 그리고 시민의 삶을 바꾸는 10년 혁명을 하겠다고 제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런 돈으로 얼마든지 쓸 수 있고 또 이런 균형 발전 저희들이 그 기금을 예. 특별히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뭐 어느 지역이든 개발되면서 남는 그 이익을 철저히 환수해서 개발 이익을 환수해서 이런 데 투자할 생각이고요. 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꼭 또 돈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서울시는 이미 뭐 예컨대 공공임대주택이라든지 청년 정책이라든지 또는 박물관, 도서관 정책을 다 갖고 있거든요. 그걸 이왕이면 강북에 먼저 우선적으로 해드리겠다 이런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조금 전에 김현미 장관과 얼마나 친한데요라고 하셔서 좀 질문을 드리자면 요즘에
정부는 집값 좀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렇게 용산 여의도 발언하시면서 좀 집값 많이 오른 게 아니냐라는 엇박자 이야기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것도 굉장히 잘못된 견해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용산이나 특히 여의도 같은 경우도 굉장히 도시가 노후화됐기 때문에 이걸 어차피 개발은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뭐 여러 그 주택 단지마다 지금 재개발 신청들이 들어와 있거든요. 예. 근데 이걸 개별적으로 하다 보면 굉장히 난개발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우선 전체적인 여의도 개발의 마스터 플랜을 만들어라. 좀 통합적으로 고민해라. 이런 뜻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한꺼번에 어느 날 갑자기 뭐 이 개발이 일어날 수는 없죠. 예. 한 도시라는 게. 오히려 저는 지금까지 전면 철거하고 이런 개발하는 어떤 뉴타운이나 이런 거에 반대해서 그야말로 도시 재생을 제가 큰 정책으로 세우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국토부하고는 저희들이 TF 만들어서요. 집값이 뭐 이렇게 뭐랄까 투기적 목적으로 집을 사서 집값을 올리는 행위는 완전히 저희들이 엄단할 생각이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국토부하고는 뭐 100% 서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같이 간다. 그럼요. 저도 뭐 서울 시민입니다만 요즘 늘 그랬습니다. 네. 집값 얘기가 가장 큰 화두 중에 하나인데 맞습니다. 요즘 서울 집값 보면 딴 나라 얘기 같아요. 올라도 너무 오르지 않았냐. 시장님께서는 이 서울 집값 보면 어떤 생각 드세요? 그렇죠. 지금 일부 지역에서 예. 집값이 이렇게 과도하게 오르는 것은 사실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그게 이제 실수요라기보다는 예. 가수요와 투기 수요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 자금 출처를 조사한다든지 또는 그 보유세를 강화한다든지 그다음에 이번에 그 김현미 장관께서 잘 발표하셨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거기에 이 공시가격, 공시지가를 이렇게 거래 가격으로 좀 예. 높이겠다. 이렇게 하면 저는 이게 투기적인 수요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대책은 또 주택을 계속 공급하는 것입니다. 예. 특히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게 중요한데요. 지금 뭐 서울시는 제가 임기 4년 동안에 약 한 24만 호를 공급하겠다. 공공임대주택을 이렇게 약속했고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도 이 주택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최초의 삼선 시장이신데 어쨌든 약점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약점 시장님 많이 지적해 예, 주십시오. 알고 계시겠지만 박원순이라는 이름을 모르는 분이 대한민국에 없을 건 분명할 것 같은데 박원순 시장이 과연 대표적으로 내놓은 서울시장으로서 한 일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딱 답을 할 수 있는 분이 많지 않다라는 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바로 구시대적인 발상입니다. 예. 옛날에는 그러니까 개발 시대나 성장 시대 때는 뭐 하나의 큰 토목 사업에 올인해가지고 예. 그걸 하나 만들어내고 그 다음 단계로 가고자 하는 이런 시장들이 있었어요. 예. 그런데 지금 시민들이 바라는 게 뭡니까? 시민들의 삶이 얼마나 팍팍하고 힘듭니까? 저는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일, 이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또 요새 시민들은 행복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른바 워라밸이나 소확행, 소소하지만 작은 행복, 이런 걸 바라시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제 철학과 완전히 맞아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서울시가 지금 사실 제가 시장 처음 될 때 예. 6% 차이로 이겼거든요. 예. 그 다음에 13% 차이로 이겼어요. 이번 3선 때는 29% 차이로 이겼어요. 그러니까 시민들은 다 알고 계십니다. 옛날처럼 뭐 큰 토목공사해서 돈을 낭비하는 것보다 예. 그런 쓸데없는 일에 돈 쓰는 것보다는 우리의 삶을 조금이라도 개선하는 일에 돈을 써달라는 게 시민들의 요구 아닙니까? 제가 살림꾼입니다. 예. 그리고 또 이런 혁신의 시장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이 뭡니까 외국의 잡지들이 예. 저를 세계 최고의 혁신 시장으로 꼽고 있어요. 다른 외국 잡지에서. 그럼요. 예를 들어서 더 가디언지라고 예. 그래서 세계 5대 시장의 한 명으로 꼽았고요. 그다음에 또 얼마 전에 모노클이라고 아주 유명한 도시를 전문으로 한 잡지가 있는데요. 거기서 베스트 11 전 세계 시장 중에서 베스트 11을 뽑았어요. 그러니까 월드컵 바로 뒤라서 제가 어느 쪽에 뽑혔는지 아세요? 저는 어느 쪽에 네, 뽑히셨나요? 제가 미드필더입니다. 아. 말하자면 핵심이네요, 핵심. 혁신과 이런 협치
이런 아주 본능이 있는 그런 시장으로. 아, 네. 저희가 좀 미리 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을 많이 좀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았는데. 네, 그래도 이번에 옥탑방 사신 거는 확실히 좀 이미지가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사람들이 이제 제 이미지에 대해서 물어요. 근데 저는 제가 총천연색이다. 예. 왜냐하면 서울시라는 이 도시가 사실 세계적으로도 인구도 많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도시입니다. 이미 또 글로벌 도시도 돼 있어요. 예. 40만 명이 넘는 외국인이 살고 있거든요. 제 정책이 하나의 이미지로만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가 하고 있는 것 중에 외교 국방 빼고는 다 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네. 그만큼 서울시장이 하는 일이 브라이어티해요. 예. 또 너무 옥탑방 이미지로 굳어지는 건 싫으시다 이런 얘기 같기도 아니 뭐 하고요. 그건 좋은 일이죠. 네. 저는 옥탑방이 다른 뜻보다는 정말 현장에 내려가서 이 힘든 세상에 정말 시민들과 함께 낮은 곳에서 공감하고 위로하고 또 그런 문제를 풀어내는 그런 아주 실정적이고 현장적인 정치인 네. 그런 이미지는 좋은 이미지죠. 저는 시장님의 그 소통 이미지 중에 사실 안철수 전 대표가 대선 때 뚜벅이 유세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거 원래 시초가 시장님이시고 랩도 네. 하시지 않으셨어요? 지금 맞습니다. 여기서 랩을 부탁드릴 수는 없는데. 맞습니다. 예. 그런 아, 건 부탁드리면 안 돼. 랩 한번 할까요? 괜찮습니다. 아니 랩으로 유명해진 것은요. 예. 뭐 정말 제대로 잘 못해가지고 유명해졌고요. 그 100만 뷰가 넘었습니다. 그다음에 그 뚜벅이 유세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장에 가서 예. 제가 뭐 마이크 들고 요란하게 시장 통해서 하면 그게 소음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정말 시민들 곁으로 가서 얘기 듣고 경청하는 것 그것이 가장 최고의 선거운동이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사실 랩을 잘 못하셔서 저도 재밌게 봤던 기억이 나는데 맞습니다. 그런 뭔가 친행보가 참 반갑다. 그리고 계속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현안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좀 부동산 문제에 이어서 경제에서 지금 고용이 쇼크, 뭐 참사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는 사실 뭐 이 고용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금방 만들어낼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동안 이제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이 거의 외국으로 진출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라든지 베트남, 제가 베트남을 가보니까 베트남에 투자하는 국가가 우리나라가 1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사님이 좀 어깨에 힘을 써요. 그러니까 그것은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공장들이 예. 제조업들이 외국에 진출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새로운 기업들을 창업하고 또 기업들을 유치할 것인가 저는 이런 일들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금 매년 기록을 경신하면서 1년에 한 6조 원 정도의 외자 유치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뭐 단순히 제조업이 아니라 뭐 문화예술 기업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다양합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뭐 문재인 정부가 이제 들어선 지 사실 1년밖에 안 됐잖아요. 예. 어찌 보면 지금 야당이 엄청 공세를 취하는데 아니 지금 현재 경제가 어려워진 거는요. 사실은 그 이전에 이 4대강 사업에 돈을 다 쏟아부은 예. 이명박 정권, 그다음에 박근혜 정권 하에서 도대체 무슨 경제적 정책들이 있었나요? 기억이 나시나요? 말하자면 이런 것들이 저는 지금 와서 예.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우리 지금 문재인 정부가 펴고 있는 이런 뭐 혁신 성장이라든지 소득 주도 성장이 저는 결코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서울시도 지금 이 어떤 공적 서비스에 사람이 사실은 더 필요합니다. 예. 유럽에 비하면 우리가 3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걸 좀 더 많은 사람들 채용해서 이 사람들이 쓰는 게 바로 경제가 돌아가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그만큼 국민들의 서비스가 또 좋아지는 거죠. 서울시도 지금 뭐 예를 들어서 홍릉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라든지 예. 또 마곡의 경우에도 지금 R&CD 클러스터라고 해서요. LG만 한 4조 원 정도를 투자해서 한 10,000명 정도의 그 연구원들이 들어와 있거든요. 예. 말하자면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더 효과를 내면 저는 고용도 늘어나고 경제도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런 생각이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남북 관계가 잘 되면 예. 이게 사실 북한이 지금 뭐 3,000조가 넘는 지하자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대륙간 철도를 연결하면 이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날 거라고 보거든요. 예. 네. 그래서 남북 관계가 경제적으로 보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지금 야당에서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게 아니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에서 이 고용 참사의 원인을 제공했다라는 이야기를 좀 무책임하지 않느냐라고 분명히 반문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아니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뭐 무슨 일이든 예. 이렇게 현재 집권하고 있는 정당,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전적인 책임이 있죠. 근데 그래도 우리가 늘 원인을 잘 예. 살펴야 처방도 잘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지난 10년간에 이 그야말로 보수적인 정권 하에서 있었던 여러 경제 정책이 사실 우리가 뭐 뚜렷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뭐 이 4대강 또 그 뭐죠? 자원 비리 뭐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제대로 이 경제에 투자되지가 않았죠. 예. 그래서 저는 지금 현 정부가 들어서서 하고 있는 이 정책을 너무 단기적으로만 보시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죠. 알겠습니다. 서울시는 제가 이미 7년이나 예. 서울시장을 했기 때문에 네. 전적으로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님께 이거 한번 여쭤보고 네. 싶었어요. 저는 자, 대한민국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고 통합이라는 키워드가 아주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서로 생각이 다른 분들이 많잖아요. 네. 시장님이 추진하시는 각종 정책, 이념, 생각 다른 분들 많습니다. 분명히. 그분들 보시면 시장님은 어떤 생각 드시는지 꼭 들어보고 싶습니다. 아니, 저는 처음부터 그런 선언을 했습니다. 예. 저를 찍지 않은 사람도 서울 시민이고 나의 시민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분들의 의견도 들어야죠. 저는 세상 아까 제가 총천연세계 이미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저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자유한국당 분들, 우리 시의회에서 늘 이렇게 말씀 듣고 했기 때문에 한 번도 저희들이 갈등이 뭐 정복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서울시도 사실은 사용자인 측면이 많거든요. 예. 지하철 공사가 대한민국의 거의 최대 공기업입니다. 아직 뭐 그렇게 큰 파업이나 예. 이런 건 없지 않았습니까? 요새 약간의 갈등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갈등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어느 사회나. 건강한 사회죠. 그럼요. 예. 그렇지만 그걸 이제 노력해서 말하자면 합의해내고 협력을 해야죠. 알겠습니다. 네, 또 당면한 이야기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태풍 쏠릭이 한반도를 관통한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서울도 직접 영향권에 들었는데 대비책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그럼요. 저희들이 제가 이미 여러 차례 지시를 했고 오늘은 저 점검도 좀 했는데요. 이번 그 솔릭 태풍의 핵심은 비보다도 폭우보다도 바람이라고 바람인 것 하죠. 같습니다. 예. 바람의 강도가 굉장히 센 태풍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뭐 여러 이 시설물들을 전부 묶거나 또 잘 정리해두거나 바람에 날려가지 않도록 예.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만에 하나 뭐 예컨대 이 전신주가 넘어지거나 그럴 때는 이게 또 단전이 되니까 한전하고 협력해서 실시간대로 거의 바로 출동해서 그런 걸 이렇게 복구하도록 뭐 이런 저희들이 모든 정책을 지금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태풍 기간 동안 큰 인명사고 없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요. 예.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능도 많이 해보셔서 이런 질문도 아마 분명히 받아보셨을 텐데 잘 답변을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예. 박원순에게 대권이란 이 부분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잉크 당선청의 잉크에도 잉크도 안 마른 어려운 질문이죠. 이게. 아니 당선청의 잉크도 아직 안 말랐는데 하시는 질문. 알겠습니다. 그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원순 서울시장과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